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요약부터 보면 증시 현황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이번 주는 거의 0점으로 끝났죠. 투자 방향을 봤더니 나스닥이랑 반도체 투자가 꽤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단기 채권이었습니다. 어떤 ETF를 매수했는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슈 러시가 있는데 2023년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고 그리고 투자 방향에서 애플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현황에서는 글로벌 미국 기업 섹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 기업에서 보합이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짙게 초록색을 나타낸 부분은 에너지 기업들이 많았고 반대로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를 봤더니 오른쪽 위에 중국이었습니다. 핑듀오듀오가 4.6% 떨어졌고 JD.com은 2.6%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여파를 받아서인지 한국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5% 정도 하락이 나왔고 밑에 보면 KB도 떨어지고 신한도 떨어지고 우리은행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대부분 보합이나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빅테크 기업들은 추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랑 테슬라가 1.7%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빨간색으로 짙게 나타내고 있는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4.7%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한파로 인해서 GPU 출하량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AMD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반대로 올라간 섹터를 보면 왼쪽 아래 금융주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이 상승이 나왔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에너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올라간 기업이 뭐가 있나 체크해 봤더니 마소랑 구글이 1% 정도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유니티라고 혁신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80%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에너지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봐도 역시나 에너지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5% 상승이 나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금융주가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산업,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배당주의 힘이 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와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강세였고 2등은 금융주입니다. 1%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8%가 됐고요. 간단히 왼쪽에 있는 섹터를 정리를 좀 해보면 한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있죠. 헬스케어, 경기방어주,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입니다. 경기가 힘들거나 침체기 혹은 하락기에 잘 방어해주는 섹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정보 기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비 순환재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률을 꽤 크게 방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 혹은 ETF가 어떤 섹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주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로 와서 VTI를 보면 이번 주에 거의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가치주, 성장주 중에 중형 성장주가 이번 주는 1%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성장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CHD를 보면 이번 주 보합을 유지했고 TQQQ도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는 동안에 올라가는 테마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걸 4가지로 정리해서 체크를 해보면 클라우드가 이번 주 3%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0%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사이버 보안이 있었죠. CIBR이 이번 주 1%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8%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인공지능 AI EQ가 1% 상승하면서 32%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게임이죠. ESPO가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5%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인데요. 성장 기업
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 50%가 넘는 문제아를 봤더니 올해 마감한 기준으로 아마존,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입니다. 이런 성장 기업들 빅테크가 50% 이상 떨어지는 게 정말 흔한 경우들이 아닌데 2022년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들인데요. 홈디포가 고점 대비 하락률 24%, 시스코 시스템이 24%, 그리고 버라이즌은 지난주에 30% 했는데 그래도 1% 올라가서 29%가 됐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 탑5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TQQQ입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54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2등을 차지하는 건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44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없는가 싶었는데 테슬라 1.5배에 16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등이 단기 채권, 오랜만에 채권이 들어왔는데 IGSB가 12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 마지막 5위에 있는 건데요. SDOW, 이거는 다우지수에 추종하는 ETF인데 반대, 인버스 3배입니다. 그만큼 다우가 많이 올랐다,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89억 원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높았던 것 중에 테슬라 1.5배 ETF를 볼게요. TSLL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보면 정말 암울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하락 국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하락 국면이 꺾이고 올라가는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시점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를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IGSB ETF를 볼게요. 지금 우후 하향을 하다가 10월 11월 보면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바닥을 다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바닥 다 보고 들어가면 최저점에서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때 안 사도 됩니다.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수익률을 낼까,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익률보다는 손해를 안 보는 게 먼저고, 손해를 안 봐야 나중에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이 또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시멜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을 가져갈까 적립식으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슈 러시로 최근 뉴스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뉴욕 증시 마감 기사인데요. S&P 500은 19%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33%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말 상승을 주지 않고 격하게 하락한 한 해였죠. 내년에는 더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확률로 한번 뒤에서 따져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사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은 금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 감안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쯤에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대부분이 3개월 안에 재취업한다고 합니다. 약 79%가 새 직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침체가 와도 살 건 산다는 기사인데요. 코스트코랑 홈디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침체가 와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SCHD가 많이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공장 생산 능력이 70%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산 못한 여파는 4분기 실적 반영이 될 것이고 이미 주가에는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내년 1분기 매출이 오히려 좋아질 거냐 아니면은 침체 때문에 나빠질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애플은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애플의 팀 쿡은 2011년도에 CEO를 이어바꿔서 지금까지 3배가 넘는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아이폰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전체 매출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장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애플 주가에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의 매출 성장은 어떨까요? 여전히 아이폰의 성장이 더 눈에 들어오시죠? 애플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하드웨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아이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됩니다. 애플은 2001년도에 음악 듣는 아이팟으로 시작해서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반도체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성장을 이뤄왔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애플의 숙제는 아이폰을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전망해 볼 수 있는 건
보면 AR 글래스랑 애플카인데요. 애플카는 연구 개발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4년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AR 글래스랑 VR 헤드셋 요런 거입니다. 그렇다는 건 메타버스가 얼마나 성장해 갈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애플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포인트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정말 증시가 더 안 좋아질까요? 2023년을 바라보려면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떤 해보다 크게 하락한 해가 2022년인 건데요. 웬만한 대형 경제 위기만큼 하락한 2022년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2022년은 큰 하락을 맞이했던 한 해죠. 그럼 그 큰 하락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큰 하락 다음에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평균적으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0%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렇다는 건 하락 후에 상승이 더 크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지금의 상황은 금리 곡선이 바뀌는 시점이죠. 그럼 금리 곡선이 역전됐을 때 어땠을까요? 오른쪽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빨간색이 왼쪽으로 좀 더 왔습니다. 거의 평균에 수렴하게 반반이 됐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상황은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을 맞추는 것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장엄하게 했나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금리 곡선이 역전됐을 때 포함해서 전체 수익률표를 볼게요. 왼쪽에 빨간색 부분이 금리 곡선이 역전됐을 때인데요. 위아래 정말 혼재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전체 상승과 하락 중에서 뭐가 더 많냐입니다. 여전히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0년 단위로 플러스 수익률을 퍼센트를 체크해 봤는데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플러스였습니다. 그 말은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기로 봤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2023년 첫 주의 일정을 살펴볼게요. 1월 2일에는 새해 첫날이라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부터 미국장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1월 4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3.6%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페TV를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더 다양한 정보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